안녕하세요.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. 경의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. 자,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이제 저는 약물 치료와 인지 개선이라는 이제 두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상 자체를 완화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드시 공황장애 증상을 바라보던 이 당사자가 어떻게 이것을 증상을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시각과 시야를 좀 개선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공황장애를 겪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안과 공포에 이제 휩싸여 있고요. 내가 겪는 이 증상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걱정을 하고 과도하게 뭐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, 우리가 이제 재앙화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. 그래서 이 인지 개선을 통한 불안과 공포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인지 개선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 신체화라고 하는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. 자, 신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의학이 아니더라도 교양 차원에서 뭐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책만 좀 보더라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개념이 되죠. 즉 정서의 문제가 이것이 정서에서 끝나지 않고 몸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. 정서적인 이제 억압이라든가 불안,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들이 그 당시에 해결되지 않고 이제 억압돼서 우리 몸속에, 기억 속에, 무의식 속에 내재가 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끝내 이것이 몸으로 표현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감정과 신체를 조절하는 어떤 반응, 이 과정이 좀 에러가 생겨서 잔여 감정이 이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제 현재까지 이 신체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몸으로 표현되는 증상들, 알려진 것들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사례로서 알려진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팔이나 다리의 이제 마비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. 우리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마비가 되는 이제 현상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전환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. 또는 이제 막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막 이런 현상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통증과 관련된 것인데요.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통증이 훨씬 더 이제 아프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세 번째가 우리 몸에 큰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은 증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큰 병이 아닐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, 흔히 이제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이제 질병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런 억압된 감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, 신체에 나타나는 이제 어떤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부분도 이 신체와 관련된 증상이 아닐까라고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흔히 부르게 되는데요. 검사를 했을 때 심각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이제 계속 지속적인 이제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. 연구에 의하면 이 기능성 위장장애,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이제 불안이라든가 우울, 공황장애도 포함되어 있고요. 과거의 어떤 정서적인 학대나 트라우마들과 관련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체화의 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겪는 이 현상도 이 신체화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공황장애 치료에서 이 신체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,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서 이 신체화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공황장애 증상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, 여기에 뭐 갑자기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뭐 마비가 된다든가 굉장히 저리되든가 이런 현상들을 호소하거나,
또는 뭐 여기저기 몸이 막 아프다고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건강염려증과 관련된 것들은 뭐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는 이제 현상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신체와 관련돼서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임상에서 발견하게 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. 뭔가 이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 신체화 증상들은 뭔가 순환하는 특성을 좀 가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즉 A라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 몇 달간 굉장히 괴롭게 하다가 어느 날 좋아지고 나면 또 B가 나타나고 B가 나타나서 뭐 몇 개월 고통을 겪게 하다가 또 좋아지고 나면 또 C가 나타나는 뭔가 이렇게 순환하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 순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이 A와 B, C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인과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증상이 탁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고 논리적인 인과성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공황장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신체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황장애 치료의 우선순위가 이제 뒤로 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황장애 치료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체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 공황장애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약물 치료와 인지 개선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약물 치료는 증상 자체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면 이 인지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공황장애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 자체에서도 다양한 증상이 생기고 지금 말씀드린 신체화에서도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치료하는 것이 과연 공황장애를 완치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공황장애와 관련해서 꼭 치료해야 될 영역과 증상들이 있지만 공황장애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제 이런 증상들은 치료의 적극적인 대상이 아니라 관찰하고 지켜보고 흘려보내야 되는 증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인지개선이라고 하는 것에 저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치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치료하지 않도록 하는 것, 이것이 인지개선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이와 관련돼서 신체화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이 지나가고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양한 증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는데 이 인지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내가 꼭 치료해야 될 그런 증상이 있고 치료하지 말고 그냥 둬야 되는 증상이 있다. 이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인지개선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